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고 그러면 또 벌금도 많이 누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많아요. 지금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H2인 사람들 만기 돼가지고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장했다. 그럼 그 연장 기간에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다 잡아내가지고 벌금을 많이 때리거든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돼. H2는 H2에서 F사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 취업 개시 신고를 안 하면 그렇게 많이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거의 90대는 할머니가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출국을 해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국에서 보험료 납입을 안 했다 해가지고 출국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179만 원 나왔어요. 그걸 안 내면 할머니가 못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앞서 먼저 이 김채화 회장이 이 최근 출입국 정책 관련 설명을 하면서 이 벌금 때문에 우는 동포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벌금뿐만 아니죠. 이 건강보험료가 의무화가 되면서 이 고령의 나이에 있는 동포분들도 출국할 때 밀린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공항에서 발길이 묶이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동포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피부로 많이 와닿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김채화 회장과의 어떤 이 대화를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채화 회장은요, 안산 원곡동에서 한 15년 넘게 활동을 해온 이 중국 동포 출신 이 안산 귀환동포 연합회 총회 회장이면서 그리고 이 다섬 연합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15년 전에 이 중국 심양에서 이 한국으로 와서 현재는 한국 국적으로 그냥 귀화를 했는데요. 하여튼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한번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 김채화 회장의 활동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고 많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한번 이 안산 원곡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포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안산 원곡동 이 다문화 특구로 이 특이한 지역이죠. 중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0여 개의 국가의 이주민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산 원곡동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동포들의 삶의 모습, 그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다각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채화 회장과의 이 인터뷰를 3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첫 시간으로는 이 출입국과 관련해서 정말 벌금폭탄에 우는 이 동포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연장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C3.1, C3.8, C3.9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부터 연장을 안 해주기로 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별로 없고 지금은 비행기표가 좀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많고 있지만 지금 나라에서는 그 농업으로 가는 정책을 계절 근로를 그걸 오픈해 줬는데 솔직하게 거기 호응도가 엄청 낮단 말이에요. 낮아요. 그리고 C3.1 같은 거 방금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분이 4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걸 할까 말까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를 결정을 하려고 해서 신청서를 넣는데 근데 7월 1일 날에 만기거든요. C3.1인데 그래서 6월 25일 날 수원 출입국에 갔어요. 연장하러. 그 수원 출입국에서는 이틀 전 와서 연장하라. 그래서 저희가 6월 25일 날 갔는데 6월 30일 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갔어요. 안 해준대요. 무조건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티켓 사오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티켓을 사라, 집에 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언제 4월 올해 5월 달부터인가 네. 그게 나왔죠. 뭐, 네. 1월 9일. 언제부터 저기까지는 한 번만 해주고 네. 무조건. 근데 이번엔 그대로 한 번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주고. 왜 그러면 이래 정도 진짜- 한 번 해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이 수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 데리고 수원에 갔지만 갔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와서 또 내일 또 가야 되는. 내일 비행기표 사가지고 내일 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솔직하게 그분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지도가 C3원이 말로는 자진 출국하라고 했지만 들어가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고. 이렇게 불체자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연장을 안 해주기 안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여곡절 엄청 어렵게 들어왔는데 네. 나는 불체자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불체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좀 못 가겠다. 한 번만 봐주라.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고 그러면 또 벌금도 많이 무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많아요. 지금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H2인 사람들 만기 돼가지고 작년 연말이든 연초든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외국인 등록증 신청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장했다. 그럼 그 연장 기간에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다 잡아내가지고 벌금을 많이 때리거든요. 벌금 엄청 많이 때려요. 추국 명령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 벌금 기준? 벌금 기준은 정확하게는 그 출입국에 있는데 한 달에 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없는 비자에 근무를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00만 원 정도 네. 한 달. 예. 그래서 그러면 자기보다 벌금을 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벌금 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체류 외 활동 허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F1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체류 외 활동 허가 저기 범칙금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H2인데 내가 근무할 수 없는 거 하고 근무하는 거 하고 다른 것 같아요. 벌금 내용이. 왜 행정사님이 저기 데리고 가는 그리고 거니까. 내가 오늘 아침 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F4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F4로 저는 전환을 할 때 네. 그때 뭐죠 소득급여 증명원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로 그걸 보고 또 벌금을 많이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돼요. H2는 네. H2에서 F4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 취업 개시 신고를 안 하면 그렇게 많이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H2로 있습니다. 취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예, 일을 취업을 했다는 취업을 거죠. 했다라고 예. 했을 경우에 네,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아, 예, 14일 이내에 안 했으면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일한 개월수에 네, 따라서 맞아요. 벌금이 네,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뭐 오늘 아침에 든 사람들은 그분도 한 7, 8개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가면은 F4로 할 때 소득금액 증명 가면은 그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벌금을 문다는 거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네. H2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C38에서 네, 자기 F4 쓸 때가 F4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네. 경우도 벌금 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H2에서 C38로 H2에 만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전에는 들어가서 한 달 이내로 비자 신청할 수 있지 않았어요. 한 달 지나서 좀 기다려가지고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C38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일을 하잖아요. 아는 사람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는 현장에도 사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장이든 농어촌이든. 그럼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했다는 걸로 벌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격증 취득했어요. 그러면 직접 F4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기 다 잡아내잖아요. 잡아내서 그러니까 그 F4 신청할 때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하라고 그래요? F C38에서 F4로 바꿨을 때는 하라고 하지 않죠. 근데 네. 그게 뭐냐면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에. 그 신청서에 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출입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 불법 취업한 것 같다. 그럼 소득금액 증명을 떼라고요. 세부상. 그러면 그걸 떼어 갖고 오라. 네. 그러게 되면 만일 어디 세금 낸 게 있으면 그러면 발급은 돼. 알고 있나. 그러니까 그거 보고선 좀 일하는 의식이 간다 그러면 네. 떼오라고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안 떼어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떼어가면.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 금년의 일이에요. 금년 연초의 일이에요. 거의 90대는 할머니가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출국을 해야 돼요. 아들이 50대 후반, 딸이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 푸사비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국에서 보험료 납입을 안 했다 해가지고 출국을 금지했어요. 이 보험료를 내야 나갈 수 있다. 아들하고 딸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업이 없고 한국에서 그냥 아들하고 딸하고 한국에 있으면 같이 산다고 생각했지 보험료를 무조건 애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면 할머니하고 같이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대요. 그래서 안 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179만 얼마 나왔어요. 그걸 안 내면 할머니가 못 나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티켓이 한 장이 80인가 90이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검사하고 나니까 한 사람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험료를 안 내면 출국을 못 하고 보험료를 안 내면 비행기 표 코로나 검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손실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그랬어요? 금년 연초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출국 금지가 나왔다고? 출국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출입국에서. 공항 출입국.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세금을 안 내면 못 나가게 되죠. 못 나가게 한다고? 못 나가게. 그래요? 할머니가 그러면 출국을 연장을 안 해주거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출국을 못하게 한다고? 못하게. 할머니가 출국을 못하게 해서 네. 그 제가 그날 동영상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70을 얼마 내야 돼가지고 못 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은 현금이 없고 중국 돈밖에 없고 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걸로 이체를 해줬거든요. 건강보험권리공단에다가. 그래서 이체한 그 결과를 사진 캡처를 해가지고 출입국에 줘가지고 그날 탑승을 했거든요. 비행기 탑승도 못하게 해요. 그래요?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은 네. 그 미납을 내야 출국을 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 출입 본부 쪽에 확인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할머니 금년 연초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요거거든요. 이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가 지금 요게 아들이에요. 건강보험료 못 낸다 할머니한테 막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를 좀 켤까요? 한번 켜. 杨老太给他上火有病了咋整啊？你这更不来了，我。 짐을 뜨니 여기 딸이고 여기 할머니고 政府说不是说你现在能讨价还价的问题，现在什么呢？健康保险公团一个人他有一个人的标准，按照那个标准，只要6个月以上你不交，他就不让他走，不让他出境。 저기 한족? 你现在我现在说的那个意思，你现在机票钱一个人60万吧，对吧？60多万是吧？2个人就100多。那么现在老太太她这个月走不了，下个月她还滚，还往上涨，一个月就往上涨，一个月就往上涨。那你除非，所以你不交的话，不交的话。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그냥 나가죠. 움직이면 벌금이네. 건강보험 때문에 움직이면 벌금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움직이면 벌금이야.
외국인이 한국에서 잘못 움직이면 벌금, 그러게요. 움직이도 벌금. 네? 뭐 일을 한 거 가고 저기 세력 변경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 자체도 다 벌금이고. 일본도 이런가요? 이제 코로나19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일자리가 없고 다 이렇게 힘든데 들어오는 데는 없고 빼먹는 데는 많고 숨 쉴 틈을 좀 줘야지.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고 사람이 더 각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출입국이잖아요. 외국인들 제일 무서운 게 출입국이요. 문턱이 제일 높은 것도 출입국이 다 출입국이에요. 출입국에는 체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거기에 입만 벌리면 그 입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네, 지금까지 이 김채화 회장, 이 다섬연합회, 이 안산 기안동포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출입국 정책과 관련돼서 이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 김채화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김채화 회장님은 그 지금 이 행정 여행사를 이 안산 원곡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전화 받는 것만 해도 한 150여 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10여 통 이상이 이 벌금과 관련된 그런 문의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 유튜브 방송 이 하단에 이 김채화 이 지금 여행사의 연락처를 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을 테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또 직접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요, 안산 원곡동의 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또 이 다섬연합회의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